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밸류업 세제 지원 공개, 금융주 들썩, 증권주는 소외, 르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은행주도 좀 별도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금융주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2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은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2분기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작년과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각 이제 그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영업이익,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이제 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거의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가까이 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1조 4,5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로 해서 한 4, 5%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금융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는 28% 정도 증가를 하면서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순이자 마진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업 대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순예대 마진을 순이자 마진이 감소가 된다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실적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홍콩 ELS 관련돼서 이제 쌓아놓은 대손 충당금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작년에도 상생금융이다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이런 충당금을 쌓았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2분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덜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는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 실적은 대형사 중심으로는 비교적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상장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 큰 폭으로 한국금융지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10에서 3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할 만큼 금융주에 대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또 이외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는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사 중심으로는 여전히 주가가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융지주와 그다음에 증권사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익의 안정성 여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순이익 규모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변동성 자체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계열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다변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수익이 매매 수수료에 이제 위주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권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일단 영업이익의 그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권사들의 주가가 조금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거래소 그러니까 분기별 이제 증시의 일거래 평균 대금입니다.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21조 4천억 정도가 이제 하루 거래량이었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지난 2분기에는 20조 9천억으로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좋으면서 거래 대금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 섹터인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거래가 좀 주춤거리면서 거래량 대금이 크게 좀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감소세는 7월 달에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지금 한 10여일 이제 지났는데요. 관련돼서 일평균 거래량이 20조 3천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 일평균보다 더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매매 수수료가 그만큼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증권주를 뭐 상승으로 올라가겠는데 상당하게 이제 좀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2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증권주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특히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지금 다우존스 지수를 좀 제외하고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고점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면서 고스란히 반영한 모습을 양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M7 기업들 급락하고 있고요. 우리 역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단을 높여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큽니다. 차익 실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 금융주를 잡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주 지금 혹시 좀 들어가도 매수 포지션 괜찮을까요? 일단 뭐 금융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들은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수혜 관련된 종목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자금이 이동될 가능성 뭐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아직 뭐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9월 달에 그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과연 한국은행에서 국내 기준금리를 과연 바로 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대 마진이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뭐 대출이 또 이제 그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경기에 조금 활성화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뭐 대출 이제 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에 대한 부분은 크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7월 말에 이제 세법과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정부에서는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세법 관련된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기업들한테 이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뭐 일부 단편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이제 관련된 이제 인센티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배당금을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뭐 상속세나 그다음에 이제 상속 관련된 공제 한도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 주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 기업에 대해서 배당 증가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저율, 분리과세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ISA에 대한 지원 부분도 기존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들의 투자 여건을 좀 더 개선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은 이제 국회의 이제 입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세법이나 상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 그 견해차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견해차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견해차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될 때마다 아마 주가는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융주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실적과 밸류업 추가 상승 여력이 뚜렷하고요. 조정 시에 저점 분할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밸류업에 의한 금융주 상승,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만 수혜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그 금융지주, 특히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제일 낮은 뭐 우리 금융지주만 해도 이제 42%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다 이제 60%에서 70% 내외의 그런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보다시피 KB금융 같은 경우는 전체 지분 중에서 76%가 이제 외국인 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배당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뭐 우려 섞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집어 얘기를 하면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금융주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에 대한 메리트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이 그동안 이제 억눌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그렇게 금융지주에 대한 지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이라는 부분이 이런 이제 규제에 관련된 사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지주회사의 뭐 회장 인선 같은 경우도 민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 상당한 입김이 작용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그거에 따른 배당을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상당 부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회사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주주를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뭐 막아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금융주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런 이제 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배당이 꾸준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당 수익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정책상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발생한 이양인 거지 이게 뭐 외국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미리 뭐 지분율을 높였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행 금융지주에 관련된 규제 사항이 풀리고 관련된 배당 정책들이 확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뭐 이런 금융주에 대한 외국인에 대해서 뭐 퍼주기다라는 그런 논란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히 뭐 지금 그러니까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뭐 대부분이 이제 5에서 6%, 그다음에 지방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6에서 7% 정도까지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 은행 이자보다도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금융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이제 널리 알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금융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의 핵심은 배당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은행이자 이상의 고배당, 이에 대한 관심 확대 요인으로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융주 역시도 다 같은 금융주가 아니어 보입니다. 금융주 옥석 가리기 전략, 어떤 기준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뭐 금융지주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익 구조가 이제 다변화돼 있고 좀 안정적인 이제 수익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이제 금융지주한테 이제 관심을 많이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 PER이나 아니면 배당 수익률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방 금융지주나 뭐 다른 이제 지방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이제 중소형사와 대형사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양극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소형사보다는 이제 대형 지주, 금융 지주를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등 금융 지수인 이제 KB금융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이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금융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 계열사에 대한 이제 M&A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하반기에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형 금융지주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를 조금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4 하반기 전망에서 금융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의 관심도와 영향력 하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정말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미들 구석 금융주에 조금 더 베팅해봐도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면 금융주에 뭐 포지션을 아주 크게 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주가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포지션을 가지실 필요는 있는데 뭐 투자자마다 성향이 약간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뭐 보수적인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은행 비중을 높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높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이제 법 개정안들이 계속 이 하반기 이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럴 때마다 이제 출렁거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국내 금융지주의 뭐 PBR이나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PB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여전히 뭐 0.5배가 0.6배가 아직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금융 같은 경우 0.35배 수준에 불과하고요. 특히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0.3배 수준에 불과할 만큼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이제 PBR 같은 경우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0.38배입니다. 0.38배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낮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실 텐데요. 글로벌 전체적으로만 봐도 글로벌 이제 주요 은행들의 PBR 평균을 보면 1.18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PBR이 더 높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일 많이 비교되는 게 이제 일본 은행들하고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은행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료는 이제 2월 달에 이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그때보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PBR이 좀 낮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금융주들이 다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른 폭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에 비해서도 여전히 한 절반 수준에 불과할 만큼 국내 은행들의 PBR이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회복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의 상승 여력도 지금보다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만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중 좀 높여봐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간밤 CPI 둔화세를 알렸습니다. 근원 CPI 역시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융주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18차례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뭐 어저께 이제 CPI가 발표가 되면서 9월달에 인하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뭐 90% 가까울 정도로 지금 9월달 금리 인하의 베팅이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융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조금 부정적인 뉴스인 건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예대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예대 마진이 뭐 소폭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 그만큼 이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기존에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실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부실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따른 뭐 순이익이 준다라고 하지만 관련된 또 이제 부실 우려도 같이 좀
좀 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가 뭐 발생을 하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거지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너무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만 이제 우려되는 내용은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입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이제 우세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감세 정책이나 아니면 뭐 지금 세금을 감세 정책이나 아니면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중 유동성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변수에 따른 리스크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과 금융지주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많이 나눠서요. 증권주 나는 아직까지 갖고 있다 하고 계신 뭐 보유하신 분들 혹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으로 보여지실까요? 네,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특히 이제 거래 대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증권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약세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니까 거래 대금에 같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객 예탁금이 56조 원, 그러니까 55조 원대 전후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증시 주변 자금은 이제 풍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증시가 좀 더 지금보다 지수가 좀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관련된 자금들의 유입이 되면서 거래대금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권 관련주들은 여전히 이제 거래대금 그다음에 지수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할 텐데요. 2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증권사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사나 중소형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가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금융, 그러니까 IB 관련된 수익도 뭐 금리 인하에 따라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뭐 거래 대금에 따른 뭐 그런 수혜는 물론 보긴 하겠지만 여전히 부동산 PF가 지금은 잠잠해 있지만 관련된 충당금들이 계속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대형사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